반갑습니다. 볼수록 매력있는 남자 대한민국 대표과학 추상과학 추상원입니다. 자, 설명회 오셨죠? 제가 설명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전날입니다. 일요일인데 제가 연구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해서 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제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시면은 학원에 제 연락처를 문의하시면은 학원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예고 통합과학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원에서 배포한 그 배포물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제 모습이고요.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최상헌이고 과학 강사입니다. 올해 딱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현재 클탑학원하고 뭐 미래탐구학원, 두각학원, 세움학원, 인스타학원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공간이 작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통합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위에 또 자녀가 있으셔. 그러니까 첫째가 아닌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경험을 하셔가지고 조금 아실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첫째인 경우에는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통합과학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내신 특징, 선화예고 내신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끝으로 통합과학 학습 방법, 요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하면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긴 한데 요즘 뭐 시국이라서 현장 가봤자 얼굴을 못 보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차라리 제 얼굴 보시면서 요거 듣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통합과학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뭐냐면요. 통합과학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인데 딱 보시면 이제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과학 앞에 통합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 뭐 옛날 학창 시절 생각하시면은 물화생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제 4개의 대단원으로 된 거를 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그때 이제 보통 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대단원이 나눠졌었는데 통합이라고 붙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질과 규칙성, 요 대단원 제목들이 이제 스토리예요. 요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꼭 대단원별로, 물화생지를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학교별로, 내신 진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은 출판사가 다르더라도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그러니까 뭐 예시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큰 내용들은 다 동일한데 진도가 이제 학교별로 각기 다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역시 이제 선화예고도 선화예고 반만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다른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학년들은. 그래서 이제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마다 이렇게 물화생지 섞여가지고 막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운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쉬운 내용들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어려운 내용. 일단 요 중간고사 맨 시작할 때 여기 앞에 이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그다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요 파트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1, 2가 지구과학 파트에 해당이 되고 3, 4, 5는 이제 화학 파트에 해당되는데 전반적으로 요 내용이 조금 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 다음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요 역학적 시스템 자체가 물리 파트인데 1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아마 기말고사, 선화예고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는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 요 뒷부분 2번, 3번 요쪽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그 부분 조금 유의를 해야 되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게 꼭 2학기라고는 진행을 못합니다. 섞이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요 3단원에서는 요 화학 변화 요거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 파트에 해당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할만하고 여기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성 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같은 경우를 이용해 가지고 요 어려운 단원들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맞춰 가지고 쭉 진행한다. 통합과학 특징은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통합과학 내신.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선화예고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예고는 이제 내신이 총 24문항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2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서술형으로 4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문항인데 이제 밑에 또 1, 2 혹은 뭐 1, 2, 3 이렇게 새끼 문항이 들어가고 문항별로 배점이 이제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19년도가 아니고 21학년도인데 조교들이 안 고쳐놨습니다. 자, 그래서 21학년도 기준 뭐 19년 중원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마찬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통합과학 자체가 중학교 내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과학은 중학교 과학하고 조금 차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중학교 과학은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이 고등학교 때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뛰어난 학생이다 그러면은 암기만 조금 열심히 해도 100점 맞거나 뭐 한 개 틀리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중학교 과학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과정의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요거를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수업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제 단순 부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이렇게 단순 암기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점수를 쭉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학도 그렇게 쭉 진행을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좌절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 요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 과학 공부 좀 했다 하는 학생들 이렇게 중간고사 때 조금 좌절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 방법을 전반적으로 좀 암기 위주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적인 것들을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암기할 거는 몇 개 안 돼요. 용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기본으로 조금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예고 시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고를 제가 이제 몇 년, 꽤 오래됐죠. 예고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클탑학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예고 수업을 조금 해달라고 하길래, 무슨 예고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혹은 뭐 악기 연주하고, 혹은 뭐 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학생들인데, 과학을 무슨 좀 쉽게 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화예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화예고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제 입장이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가 일반 고등학교 시험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 물론 대치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치동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 정도까지는 출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대치동 평균 수준 정도로는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고라고 쉽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객관식과 이제 서술형 나눠놨는데 객관식이 더 어렵습니다. 객관식이 문항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과 원리 적용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말씀드릴 게 왜 이게 어렵냐면은 서술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이제 단답형으로 나와요. 이거는 조금 이제 예고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달리 이렇게 뭐 기다랗게 쓰는 서술형 자체는 출제가 되지 않고 단답형이라든지 그냥 단순한 계산 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암기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그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암기를 해놓고 다 외웠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 외웠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안 보면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반복 훈련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술형은 사실 객관식보다는 조금 할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식이 어렵냐면은 객관식은 대부분의 문항이 일단 형식 자체는 모의고사 수능 형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보기를 주어지는 거 오지선다형 보기보다는 이제 기억, 니은, 딕을 이게 보기를 주고 거기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뭐 1번 기억, 니은, 2번 뭐 기억, 니은, 딕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항이 출제되면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이 조금 어렵고요. 따라서 이제 뭐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벼락치기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제가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 교과 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과 외 내용 이 뭐냐면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요건데 요거 보시면 요 문항 이제 이 한 문항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외적으로 한 문항을 뽑아왔는데 지금 작년 중간고사 문항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2021년도 중간고사 문제인데 1학기 중간고사. 요 문항 자체가 이제 보기에는 좀 단순해 보이는데 요 문항이 지금 보시면은 뭐 외부나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허블 법칙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내용이 통합과학에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통합과학에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고 지구과학 1에서 이제 3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하여고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하면 또 욕하는 게 되나?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지구과학 1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요게 이제 1학년들이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개정 전에. 근데 개정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정 전에 나왔던 문항들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이게 사실 지구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이고 선하여고 학생들은 지구과학 1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필요 없는 문항들을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객관식 문항에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과 외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찝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여고를 해봤던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뭐 서술형, 서답형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요게 이제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인데 문항 자체는 이제 뭐 요거 화학식으로 쓰시오 빠져나오는 거 요거 물이기 때문에 그냥 H2O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억 결합 자체가 펩타이드 결합인데 제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 그랬죠. 이 펩타이드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 자체만 딱 봐서는 이게 뭔지 막 이렇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서답형은 사실 객관식에 비해서는 할만하다. 이렇게 특징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두 문제만 정리를 했는데 기출문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 분석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통합과학 학습 방법인데 사실 예고 학생들에게 조금 뭐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하여고 자체에서 과학 시험은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과학 자체는 일반고 수준으로 거의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쭉 원형으로 돼 있죠.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후딱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2시부터 출발하고 쭉 한 바퀴 도는 건데 저희가 이제 3시간, 주 1회 3시간 수업을 하니까 그 수업을 한 번 했다. 그러면 이게 한 바퀴 삥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제가 이제 뭐 쉽게 외우는 방법들 이런 것도 정리를 해줄 테고 학생들이 좀 스스로 좀 정리를 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하고 탐구 및 실험인데 요거는 세트고요. 세트. 요거에서 요게 나오고 요거에서 요게 나오는 거라 요게 세트고 요거는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거는 온전히 강사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과학에서는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뭐 또 다른 자녀가 있다. 혹은 뭐 예고가 아니고 일반고 학생이고 뭐 수능을 봐야 된다. 혹은 뭐 이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과학 탐구 같은 영역은 요거를 제일 잘하는 강사를 고르시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좋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 이행부터는 쭉 이제 학부모님들과 어머님 아버님과 제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제가 항상 과제를 내주면서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과제는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키는 학생이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 물어보는데 현장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대략 몇 퍼센트 되냐면요. 10% 내외예요. 당일날 숙제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숙제를 언제 하느냐? 저 잘 알고 계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내일 나갈 학원의 과제를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업을 들은 지 5일, 6일이 지나가지고 과제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뉴턴이든 아인슈타인이든 와도요. 수업 듣고 5일, 6일 뒤에 과제하면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 수험생들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일날 과제를 하는 거다. 당일날 과제를 하면은 머릿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다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또 까먹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일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조금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과학 수업 듣고 왔다. 그러면은 과학 숙제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 요게 좋고요. 그 다음 요거 복습 그래도 이제 또 중간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습하라고 제가 복습 영상 이렇게 줍니다. 복습 영상 접니다. 좀 다른가요? 헤어스타일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습 영상을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카톡으로 전송해 줍니다. 어머님, 아버님. 왜냐하면 부모님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결석한 학생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주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석하지 않았다 하는 학생은 과제하거나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 생각 안 나는 부분 찾아가지고 이제 들으면 되기 때문에 고화질로 제가 여기 연구실에서 지금 다 촬영을 한 겁니다. 지금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고 테스트인데 질의응답은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질의응답. 제가 지금까지 뭐 계속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1등급 받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질의응답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하위권 학생들 질의응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과제 같은 경우로 잘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이 이제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 자체는 뇌과학자 말도 그렇더라고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그런데 저도 뭐 바쁘고 아이들은 사실 더 바쁘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요거 현장에서도 이제 물론 수업 끝나고 혹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질문이 있다 그러면 문자나 카톡으로 수시로 이렇게 질문을 딱 남겨놓으면은 제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가령 오늘 수업을 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곧바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진행하고 그 테스트에 이제 몇몇 문제 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습을 진행하고요. 근데 그 테스트 문항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수업한 내용은 이번 주에 딱 일주일 동안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실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념 완성이 왜 중요한가? 고등학교 과학에서 중학교 때처럼 암기에서는 절대 좋은 점수 받지 못한다.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제가 실제 학부모님과 이렇게 상담한 내용 여기다 이제 남겨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테스트는 이제 이렇게 실제 이렇게 시험을 본 다음에 요 시험지를 그대로 찍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전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거는 제가 직접 한다는 거. 이제 조교들을 시켰더니 정확한 분석들 여기 조금 힘들어서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정확한 분석 결과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이제 제가 또 좀 바쁜 편이라서 좀 바빠서 여기 이제 조교들이 하면은 보통 당일날 혹은 늦어도 다음날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것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은 정확한 결과 분석 받을 수 있고요. 저한테 상담 원하시면 여기다 이제 상담 요청하시면 이렇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도 해드리고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질의응답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이건 이제 나쁜 질문이고 여기 좋은 질문인데 뭐 요거까지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미리 질문해야지. 미리미리 질문하면은 똑같은 질문도. 요건 시험 전에, 시험 직전에 질문한 거고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전날에는 제가 새벽까지 질문 받는데 학생들이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질문해요. 비슷한 질문도.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하기 힘든 경우는 다 써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결과, 뭐 1등급 100점 뭐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뭐 자랑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올린 겁니다. 문제점 뭐 저를 종교 교주 삼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수업 들었는데 그 학교 내신을 제가 안 해가지고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찾고 다니고요. 또 뭐 다른 과목을 또 못 보고 과학만 100점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 뭐 결과들이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 선하이고 학생입니다. 선하이고 혼자만 1등급 받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개강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원은 제가 클탑 학원에서만 선하이고 유일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탑 학원에서만 진행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고 맡겨주시면은 정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원에 문의하시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